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이야기예요. 사실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실험한 분이 계세요. 아이고 두야, 정답부터 이야기하면 아니요, 이렇게 실수를 하면 금방 없어집니다. 약간 문제가 있어요.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대학 총장 닥터안입니다. 오늘은 포털 사이트에 나오는 여러가지 지방이식과 관련된 질문들 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들을 간추려서 제가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인트로 보고 올게요. 뿅! 다이어트 중인데 지방이식 하려면 몸을 쫙 말려서 살을 뺀 다음에 해야 하나요? 자, 이런 건 있어요. 다이어트를 했어요. 살이 쫙 빠졌어요. 그 체중을 유지할 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지방이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체중이 쪘다가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옮긴 지방세포가 만들어내는 균형 자체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얼굴 살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면서 얼굴의 부피가 많이 바뀌면 지방이식 해놓은 것이 그렇게 예쁘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균형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서 내가 유지를 잘 하고 계실 때 지방이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볼이랑 이중턱에서 지방을 빼서 이마에 넣을 수 있나요? 아이고 두야,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렇게 볼에 내가 살이 많아요, 아니면 이중턱에 살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빼서 이마에 넣을 수 있나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일단 정답부터 이야기하면 아니요, 되지 않습니다. 볼과 얼굴에 있는 지방들은 세포가 우리가 흡입을 해보면 정말 이 좁쌀만큼 조그매요. 로뷸이라고 하죠. 지방 세포들이 군집해 있는 걸 로뷸이라고 하는데요. 그 로뷸 자체가 굉장히 조그매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흡입을 얼굴에서 하다 보면 피가 더 많이 나고요. 지방 자체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옮겨서 이마에 넣으면 잘 살까요? 잘 살지 않아요. 여러분, 체중이 빠지게 되면 어디부터 제일 먼저 빠지죠? 3일 굶었어요? 그쵸, 얼굴이 가장 먼저 빠져요. 그 다음에 가슴, 그 다음에 여기저기, 그 중에 뭐 배, 허벅지 이런데 정말 잘 빠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허벅지, 배 잘 빠지지 않는 이런 부위에서 지방을 채취해서 이식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볼살이나 이중턱살 뭐 이런 데서 뽑으면 오래 갈 것 같지만 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양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배나 허벅지 이런 곳에서 뽑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방이식을 할 때 생착이 잘 되는 부위가 있나요? 우리가 보통 많이 이식하는 부위는 얼굴, 그리고 가슴, 엉덩이, 종아리 뭐 이런 부위에 많이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방이식을 했을 때 잘 사는 부위는 혈액순환이 좋은 곳이에요. 혈액순환이 좋은 곳이라고 하면 수술을 할 때 피가 많이 나는 곳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얼굴이 가장 생착이 잘 됩니다. 그렇지만 가슴, 엉덩이 이런 부위도 생착이 잘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혈액순환은 손끝으로 갈수록, 발끝으로 갈수록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 발가락, 발가락에는 하는 분 거의 없는데 손등에 하시는 분들은 계시거든요. 손등에는 어느 정도 남지만 손가락에는 잘 남지 않아요. 얼굴에서는 특히 많이 움직이는 곳은 생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얼굴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곳은 입 주변이 가장 많이 움직이죠. 그래서 입 주변에는 입술, 그리고 턱 이런 부위가 지방이 생착이 좀 덜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턱을 교정하기 위해서 지방을 넣었다 하더라도 다른 부위보다는 조금 잘 빠지는 부위죠. 얼굴에서 잘 안 움직이는 부위, 특히 이렇게 측두부 쪽은 이쪽은 지방이 많이 안 움직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방 생착이 좀 높은 편입니다. 엉덩이에 살이 너무 없어서 불편한데 지방 이식하고 나면 엉덩이 뼈가 다 아픈 게 해결될까요? 자, 엉덩이 보시면 이 부분이
엉덩이가 의자에 닿는 부분이죠. 이쪽 부분이 아파서 나는 지방 이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 이식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엉덩이의 윗부분 그리고 옆에 부분 이런 부위에 지방을 많이 넣습니다. 이 엉덩이를 앉을 때 이쪽 부위에는 지방을 그렇게 많이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 이식을 엉덩이에 한 후에 약 한 2달 정도는 앉거나 아니면은 엉덩이 부위가 눌려지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의자에 닿는 부위에 지방을 이식을 했을 경우에 이 부위에 지방이 잘 살아남지 못해요. 잘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곳에 꼭 넣어야 된다면 아마 한 2달 정도는 서 있거나 엎드려서 자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좀 많이 살아남을 것 같기는 해요. 지방 이식을 할 때 일반 지방 이식과 줄기세포 지방 이식의 차이는 뭔가요? 우리가 지방 이식을 할 때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이유는 지방세포가 잘 살아남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줄기세포를 보통 피, 골수, 지방에서 뽑을 수 있는데 이런 곳에서 뽑은 줄기세포를 같이 섞어서 주입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 지방세포 주변에 혈관들이 잘 생성이 돼요. 혈관들이 잘 생성이 됨으로써 옮겨놓은 지방세포가 잘 살아남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생착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지방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것과도 별개로 줄기세포 지방 이식을 했을 때 주변 부위가 굉장히 젊어지게 됩니다. 세포가 좋아지고 조직이 더 튼튼해지게 되는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에 만약에 이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이런 효과도 아울러서 볼 수 있어요. 가격 빼고 어떤 것을 하는 게 좋습니까? 이야기하면 당연히 줄기세포 지방 이식이 효과 면에서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지방도 이식이 가능한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제 임상에서 실제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지방을 이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험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살아남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요. 권하지는 않습니다. 저한테 해달라고 해도 제가 해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어떤 선생님이 실험을 해봤다고 해서 그게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여겨지려면 굉장히 많은 실험들을 해야 해요. 한번 해보신 거지 그게 안전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롱텀으로 긴 기간 지켜봤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그 누가 알겠어요. 나중에 뭐 한 10년 뒤에 말썽을 일으킨다던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 가슴 성형을 보형물로 하고 나서 지방 이식도 해도 되나요? 생착은 잘 될까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배에는 살이 조금 있어요. 가슴은 없어. 그리고 보형물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보형물이 만져져요. 자, 이런 분들은 가슴에 지방 이식을 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배에 지방을 싹 빼서 가슴 보형물 위에 잘 넣어주면 보형물이 잘 만져지지 않을 수 있어요. 직장인인데 얼굴 지방 이식 생각 중입니다. 주말까지 최대 일주일은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이면 얼굴 붓기 다 빠지겠죠? 안 빠지죠? 얼굴 붓기는요 한 3일 정도 되었을 때, 조금 느린 분은 5일 정도 됐을 때 붓기가 제일 많이 심해요. 그 이후에 붓기는 점점 가라앉게 됩니다. 근데 사실 붓기보다 멍이 드는 확률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멍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20명 정도 하면 1명 정도는 멍이 조금 드는 부위가 있을 수 있어요. 멍드는 게 조금 더 그런 것 같고요. 붓기는 사실 한 8일, 10일 정도 지나가면 화장하시면 많이 보기 싫지 않아요. 빵빵해서 나는 안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보통 3주, 4주 넘어가면 붓기가 거의 다 빠져서 지방 세포만 남아 있게 되고 한 2달, 3달 이렇게 넘어가면 세포들 중에서 죽을 지방 세포는 죽고 살아남는 세포들은 살아남게 됩니다. 여자고요. 어깨가 많이 좁아 얼굴이 커 보이는데 어깨 지방 이식도 가능한가요?
네, 어깨 지방 이식도 가능하죠. 지방 이식은 몸 전체 어디든 할 수 있어요. 어깨뿐만 아니라 간혹 가다가 아주 드물게 물어보시는 분들, 뭐 뒤통수가 납작해서 나는 여기에 지방을 넣고 싶다. 그다음에 귓볼을 좀 더 크게 하고 싶다던가, 유두가 쪼글쪼글하니까 그쪽에 지방 이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여성분들 중에 아니면 남성분들 중에 성기 부위에 지방 이식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어깨는 좀 많이 움직이는 부위다 보니까 그렇게 잘 살아남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지방 이식 할 수 있어요. 지방 생착이라는 게 보통 몇 프로는 남는다는 모르는 건가요? 생착이 안 돼서 여러 번 해야 하는 게 무서워요. 생착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환자를 누구를 수술을 하느냐도 차이가 나고요. 어떤 캐뉼라를 썼느냐도 차이가 나고요. 어떤 방식으로 이식할 지방을 만들어서 넣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방 생착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지방을 주입할 때도 어떤 방식으로 주입하느냐에 따라서 생착이 잘 되고 안 되고의 차이도 있어요. 보통 지방을 이렇게 넣고 짝짝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시술을 하면 굉장히 빨리 끝나요. 이렇게 시술을 하면 금방 없어집니다. 지방 세포는 이식할 때 정말 한 올 한 올 조금씩 이렇게 주사를 해야 지방이 잘 생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빨리만 하는 그런 병원에 가서 지방 이식을 하시게 되면 2달, 3달 만에 금방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정확하게, 깔끔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수술하시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시면 생착률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제 경험상 얼굴살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일수록 지방 이식을 해놓고 나면 그 효과가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10년씩 가도 얼굴이 빵빵하게 계속 유지되는 분 여러 명 봤습니다. 지방 이식을 하면 처진 가슴 덜 처지고 윗가슴도 볼륨이 올라와서 효과를 좀 볼 수 있을까요? 가슴의 처짐의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가슴의 처짐이 예를 들어서 젖꼭지가 이렇게 아래를 볼 정도로 많이 처진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지방 이식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약간 처지기 시작한 분들은 지방 이식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거예요. 가슴이 너무 많이 처진 분들은 유륜을 거상하는 수술 또는 가슴 거상 수술, 이런 수술들을 받으셔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가슴 거상 수술과 함께 지방 이식을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가슴이 지방이 빠진 건지 아니면 전체 조직이 처진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해당 사항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오늘은 지방 이식과 관련된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답변해 보았는데요. 재밌으셨나요? 혹시 재밌으셨으면 밑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런 영상들을 계속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 놓으시면 저희가 매주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까지 안녕.